2022년 3월 모스크바의 한 경기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8주년을 축하하는 집회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연설이었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주목한 건 이날 푸틴 대통령이 입은 패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 로로피아나 제품이었거든요. 패딩의 가격은 15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러시아 국민들이 2년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었고요. 전 세계에서 푸틴을 향한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이 빈곤을 겪을 때 푸틴 대통령은 고가의 패딩을 입고 나타났다. 푸틴은 자신이 얼마나 애국자인지 강조하지만 러시아산 옷을 거의 입지 않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푸틴은 로로피아나를 입는다. 당시 로로피아나의 창업주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 옷을 입고서 연설을 한 것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로로피아나는 러시아에 대한 의류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모든 매장도 폐쇄된 상태거든요. 사실 푸틴의 로로피아나 사랑이 드러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2015년에는 로로피아나의 트랙수트를 입고서 운동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고요. 그리스의 발람수도원을 방문했을 때는 로로피아나의 네이비 스니커즈를 착용했습니다. 또 푸틴이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했을 때 입었던 니트 가디건 역시 로로피아나였고요. 푸틴이 로로피아나를 걸칠 때마다 전 세계 여론이 들썩였죠. 국내에서도 로로피아나는 사회적 명사들의 사건 사고에 등장한 적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자로 연루된 이가 사체로 발견됐을 때도,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서울지검에 출석할 때도 로로피아나는 큰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로로피아나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주목받았을 뿐 사실은 전 세계 부호들이 티 안 나게 입는 조용한 명품 브랜드라는 거죠. 공작 부인 메건 마클, 모나코 공주,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가 로로피아나의 VIP 고객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들이 입은 옷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로로피아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로로피아나는 루이비통, 구찌와는 달리 로고가 크게 박혀있지도 않고 눈에 띄는 패턴도 없으니까요. 즉 로로피아나는 과시형 소비보다는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보는 그런 브랜드고요. 그래서 로로피아나 고객 사이에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하는데요. 이건 영화 파이트 클럽의 명대사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로피아나의 첫 번째 규칙은 로로피아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겁니다. 로로피아나, 전 세계 부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캐시미어라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품질력을 자랑하고요. 제품 가격은 100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만 원대를 넘나들죠. 로로피아나의 시작, 이탈리아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 트리베로였습니다. 로로피아나 가문은 19세기 초부터 트리베로에서 모직물 장사를 했는데요. 이후 2개의 모직 공장을 설립했을 정도로 지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더 큰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패션계의 메이드 인 이탈리 붐이 일었고 로로피아나는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 캐시미어와 프리미엄 울을 수출했거든요. 쉐빌로의 수트 메이커도 입생로랑 조르조 아르마니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도 모두 로로피아나의 소재를 사용했고요. 로로피아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원단 메이커가 됐죠. 그런데요, 1980년대에 들어서 로로피아나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부터 대부분의 패션 회사가 가성비가 좋은 원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공장에서 옷을 제조했고요. 자연히 로로피아나는 제품력은 뛰어나지만 가격은 너무 비싼 한물간 브랜드로 취급받았죠. 로로피아나를 찾는 고객사는 급감했고요. 그런데 로로피아나는 이때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먼저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천연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비쿠니아, 베이비 캐시미어, 초미세 메리노 울이 로로피아나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고요. 또 로로피아나는 원단 공급업체를 넘어 완제품 시장에 진출하는 승부수를 던졌죠. 최상급 소재를 정교하게 빚어낸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비싼 가격을 책정했죠. 진짜 좋은 옷을 알아보는 이들이 전 세계 로로피아나 매장을 방문했고요. 로로피아나의 의류 판매 수익은 원단 공급에서 얻는 수익을 추월했죠. 이후 로로피아나는 가구, 가정용품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했고요. 그리고 이런 로로피아나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본 기업이 있었는데요.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 LVMH였습니다. 2013년 7월 LVMH는 로로피아나의 지분 80%를 20억 유로, 약 3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는 LVMH가 너무 큰 돈을 쓴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후
로로피아나의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인수된 시점보다 매년 2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올드머니 트렌드가 찾아오면서 로로피아나의 인기는 또 한 번 수직 상승했습니다. 로로피아나 그 자체가 바로 올드머니 룩이었으니까요.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법정에 출두하면서 로로피아나 터틀넥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탑모델 지지 하디드는 로로피아나 가죽 파우치를 들었고요.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도 로로피아나 스웨터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죠. 그리고 이 시기 로로피아나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킨 드라마도 등장했는데요. 미디어 재벌 머독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석세션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로이 패밀리가 착용한 캐시미어 스웨터, 코트, 수영복 트렁크, 심지어 스니커즈까지 모두 로로피아나였거든요. 특히 $600가 넘는 이 캐시미어 캡은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요. 로로피아나는 최고, 희귀함, 호화로움을 상징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맡은 켄달 로이 역의 딱이었죠. 저는 10여 년 전 수트를 구입하면서 로로피아나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수트 안쪽에 로로피아나 마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원단 회사가 아닌 의류 브랜드로서의 로로피아나가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에르메스가 최고급 명품백을 대표한다면 로로피아나는 최고급 의류 카테고리를 점령한 것 같고요. 저는 로로피아나를 보면서 낭종지추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띈다는 말이죠. 로로피아나가 딱 그렇습니다. 지난 100년간 그 실력을 갈고 닦아서 지금은 유일무이한 럭셔리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털실무욕으로 시작한 보잘것없던 브랜드가 찐 명품 브랜드가 된 비결은 뭘까요? 왜 전 세계 부호들은 한 번 로로피아나에 발을 들이면 평생 이 옷으로만 옷장을 채우고 싶어 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로로피아나입니다. LVMH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그의 아들 앙투앙 아르노에게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이탈리아의 휴양지 포르토피노에 있는 로로피아나 매장에 들러서 폴로 셔츠와 스웨터를 고르는 일이었죠. 사실 아르노 부자는 루이비통, 디올, 지방시 같은 온갖 명품 브랜드를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매년 여름마다 로로피아나 매장에서 옷을 구입한 겁니다. 앙투앙 아르노의 말입니다. 로로피아나는 아버지와 제가 LVMH 외에 입는 유일한 브랜드였습니다. 우리 부자는 로로피아나의 클래식한 스타일에 푹 빠졌거든요. 이후 LVMH가 로로피아나를 인수하면서 앙투앙 아르노는 로로피아나의 CEO를 맡게 됐는데요. 아르노 부자가 가진 추억 때문인지 앙투앙 아르노는 로로피아나를 조금 색다르게 운영합니다. 보통 LVMH는 루이비통, 디올 같은 유서 깊은 회사를 인수한 후에 젊은 감각을 주입하잖아요. 마크 제이콥스, 에디 슬리먼, 니콜라 제스키에르 같은 특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그 변신을 주도하고요. 그런데 로로피아나에는 여전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없습니다. 마케팅 부서도 두지 않고 있고요. 이건 로로피아나 가문이 LVMH와 인수 협상을 벌일 때 요구한 사항 때문인데요. LVMH가 로로피아나를 인수하더라도 스타 디자이너를 영입하지 않는다. 로로피아나 창업주 피에르 루이지 로로피아나의 말입니다. 로로피아나에게 중요한 세 단어는 첫째는 품질, 둘째도 품질, 셋째도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로로피아나는 최고의 품질력만 갖추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마케팅 팀을 두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로로피아나가 생각하는 품질력의 핵심,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건 원료 생산에서부터 완제품 제조, 직영 매장 운영까지의 일을 전부 로로피아나가 맡는 건데요. 로로피아나는 모직물 업체에서 출발한 만큼 세계 곳곳에서 희소한 원재료를 수급합니다. 그 재료를 이탈리아의 장인들이 손수 다듬어서 시그니처 스타일을 창조하고요. 완제품은 로로피아나 다움이 꽉 들어찬 매장에서 우아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듯 로로피아나는 하나의 완벽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진짜 경쟁력이라 믿고 있고요. 2023년 7월 로로피아나가 시작한 생산 이력 추적 서비스도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매장에서 로로피아나 제품에 새겨진 QR코드를 스캔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산지에서부터 매장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제품의 정품 여부를 알 수 있고요. 구매자의 소유권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 소유권을 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죠. 재미있는 건 로로피아나의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아우라 블록체인 컨소시엄인데요. 이 블록체인 회사는 LVMH, 프라다, 까르띠에 같은 명품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로피아나가 모기업 LVMH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로로피아나의 제품력을 향상시키고 그 제품력을 여실히 드러내는 데 LVMH를 활용하는 거고요. 로로피아나에게는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소개받고 매장 수를 늘리는 데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어떠세요? 지금의 로로피아나를 만든 유일한 욕심 아시겠죠? 최상의 품질 지향입니다. 그리고 로로피아나처럼 품질에만 유일한 욕심을 내는 브랜드, 명품 브랜드 사이에서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요.
1960년대 낙타과 동물인 비쿠냐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쿠냐는 4,000m가 넘는 안데스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인데요. 워낙 섬세한 털을 가지고 있어 안데스의 여왕이라 불리죠. 그런데 바로 그 털 때문에 밀렵꾼들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전 세계 비쿠냐의 숫자는 5,000마리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이때 로로피아나는 희한한 생각을 떠올렸는데요. 우리가 비쿠냐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서면 어떨까? 그리고 로로피아나는 페루 정부와 안데스 지역사회에 요청했습니다. 저희에게 비쿠냐 털을 구매할 수 있는 10년간의 독점권을 주십시오. 대신 저희는 비쿠냐를 죽이지 않고서 털을 얻는 원주민에게만 원사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페루 정부와 로로피아나의 계약이 체결됐죠. 그 결과 비쿠냐의 개체수는 단 5년 만에 2배로 불어났고요. 이에 고무된 로로피아나는 600만 평이 넘는 땅을 구입해서 비쿠냐를 위한 자연보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페루 정부와 로로피아나의 독점 계약은 한 번 더 갱신됐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1980년대 로로피아나의 창업주 피에르 루이즈 로로피아나는 내몽골의 고원을 여행하다가 흥미로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도 성인 털보다 아기 털이 훨씬 더 부드럽지 않나? 그럼 아기 염소 털도 부드럽지 않을까? 그때부터 로로피아나의 아기 염소 털 연구가 시작됐죠. 예상했던 대로 11개월 미만 아기 염소의 털은 성인 염소 털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 염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캐시미어 양이 성인 염소의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걸 직조하는 방법도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그런데 로로피아나는 포기를 모르는 브랜드였습니다. 아기 염소 털을 인위적으로 깎지 않고 빗질을 통해서 얻는 방법을 고안했고요. 이 털을 직조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무려 10년을 투자했죠. 그 결과 로로피아나만의 전매 특허 베이비 캐시미어가 탄생했습니다. 베이비 캐시미어는 일반 캐시미어보다 몇 배나 더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오직 로로피아나만이 생산할 수 있는 캐시미어였고요. 또 로로피아나는 최첨단 기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수분에 약한 캐시미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어텍스에 상응하는 스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로로피아나는 일본의 장인들과 협업해서 데님과 캐시미어를 섞은 캐시 데님도 만들었는데요. 이건 빳빳한 청바지를 로로피아나가 따뜻하고 보드랍게 만든 데님이었죠. 로로피아나에서는요, 로로피아나 제품력의 비밀이 와디프라는 질문법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멸종위기의 비쿠냐를 살려보면 어떨까? 만약 아기 염소털로 베이비 캐시미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만약 캐시미어와 데님을 믹스해보면 어떨까? 늘 와디프라는 질문을 던지고서 그에 대한 답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게 로로피아나의 방식이죠. 와디프라는 질문 덕분에 오직 로로피아나만 만들 수 있는 옷이 탄생합니다. 그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은 로로피아나 제품의 잔인한 가격에도 기꺼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23년 9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라이더컵이 열렸습니다. 라이더컵은 1927년에 시작된 유럽연합팀과 미국팀의 골프 대항전인데요. 매치플레이 방식이어서 개개인의 기량보다는 팀워크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라이더컵에서는 선수 개인의 스폰서가 모두 빠진 팀별 유니폼을 다 같이 입고요. 올해 미국팀의 유니폼은 랄프 로렌이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팀의 유니폼은 로로피아나가 만들었죠. 스윙 동작에 필요한 3D 기술을 적용한 폴로 셔츠, 열 조절 기능을 갖춘 하이넥 셔츠, 로로피아나 덕분인지 올해에도 유럽팀은 미국팀에 완승을 거뒀고요. 골프 외에도 로로피아나가 후원하는 스포츠는 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승마대회 피아자 디 시에나를 22년째 후원하고 있고요. 또 로로피아나는 슈퍼 요트 레가타라는 세일링 행사를 개최하고요. 로로피아나 레이싱팀을 조직해서 클래식카 경주대회도 출전하죠. 그러니까 로로피아나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면서 옷의 소재와 기술력을 뽐내는 건데요. 로로피아나가 스포츠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로로피아나 고객들이 실제로 즐기는 스포츠라는 거죠. 골프, 승마, 요트, 클래식 카레이싱 모두 로로피아나의 VIP 고객이 애정하는 돈 냄새 나는 스포츠니까요. 그래서 로로피아나가 내부적으로 정의하는 고객도 이 스포츠들과 결을 같이 합니다. 로로피아나의 고객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글로벌 엘리트입니다. 한 주에도 4개의 시간대를 넘나드는 사람들이고요. 월요일에는 런던에 머물고 주말에는 이비자나 그슈타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로피아나는 다른 명품 브랜드처럼 축구나 야구 같은 대중 스포츠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로로피아나의 부유한 VIP 고객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죠. 예를 들어 로로피아나 고객이 자신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요. 로마에서 열리는 승마 경기에 맨 앞줄에 초대합니다. 또 뉴욕에 있는 유명 미술관에 전시 관람권을 보내주고요.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서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의 마음이 녹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로로피아나가 공략하는
타겟이 조금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를 후원하면서 선수들의 의상을 제작하기 시작했고요. 일본 스트리트 패션계의 대부 후지와라 히로시와 콜라보했습니다. 이건 로로피아나 역사상 첫 번째 콜라보였고요. 또 로로피아나는 틱톡과 인스타그램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데요. 신제품 가방을 ASMR 영상으로 소개해서 데이트를 쳤고요. 올드머니 트렌드를 코믹하게 다루는 인플루언서 그슈타트가이와 협업했습니다. 그슈타트가이는 부모로부터 수백억 유로의 재산을 상속받은 금수저인데요. 알프스에 거주하면서 클래식한 럭셔리 라이프를 향유한다는 컨셉입니다. 그런데 허세로 가득한 이 인플루언서의 의상을 로로피아나가 후원하는 거죠. 이건 로로피아나가 예전 고객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부호에게까지도 손을 내민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사실 로로피아나 찐팬 중에는 최근 이 브랜드의 행보가 아슬아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가 자칫 평범한 브랜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죠. 그런데 로로피아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로로피아나는 오래 친구처럼 장기간에 걸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고요. 사람들이 로로피아나의 가치를 알 때까지 기다리면서 조금씩 관계를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로피아나는 여전히 소수의 찐팬 고객들과 돈독한 관계를 쌓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동시에 새로운 고객에게도 천천히 로로피아나를 맛보게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 요즘 핫한 영 셀럽들까지도 로로피아나를 사랑하게 됐지만 최고급 브랜드 로로피아나의 위엄은 퇴색되지 않았죠. 이것이 상위 1%를 위한 브랜드 로로피아나가 구사하는 변화돼 변하지 않는 전략의 힘입니다. 100년 전통의 로로피아나가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품질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유일한 욕심을 냈습니다. 끊임없이 와리프란 질문을 던지면서 로로피아나만의 독보적인 무기를 갖게 됐고요. 변하지 않되 변하는 전략으로 기존 고객과 새로운 고객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팔리는 브랜드는 매력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로로피아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그걸 티내지 않는 품격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벼운 유혹을 멀리하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가는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어떠세요? 로로피아나 같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로로피아나처럼 매력적인 사람을 창조해보시면 어떨까요? 로로피아나처럼 오래오래 살아남으시고요. 감사합니다.